안녕하십니까. 목 쪽에 파스가 있어가지고 놀라셨죠? 어, 의학적으로 별 의미는 없지만, 좀 힘들어서 어저께 그, 어느 병원이죠? 이 기억력 진짜. 어저께 그 병원을 들었더니, 삼성병원이구나. 거기를 사실 나간 게 몸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열치열로 좀 움직여 볼까 나갔는데 굉장히 무리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몸 구석구석에 파스를 붙은 상태에서 평소라면은 인문이나 과학이나 이런 거를 좀 읽고서 찍을 텐데 오늘은 어제 오늘 뭐 아무것도 못 읽었습니다. 못 읽고 어, 그냥 누워서 유튜브 뭐 힐링 영상 같은 것도 보고 인터넷 뒤적뒤적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어저께 올린 영상이 어제 찍은 건 아니지만은 민법에 대해서 찍었거든요. 3요소 재산권, 재산 분쟁. 근데 오늘 이제 뉴스에 보니까는 그거랑 연결된 개념이 하나 구하라법. 그거에 대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한번 쉽게 소화하고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또 거기에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구하라를 모릅니다. 사실 구하라가 카라였나요? 카라 구하라 카라 구하라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이수룡 매니아하고 어, 어렸을 때부터 이수룡을 좋아하고 타이슨 좋아하고 그리고 격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WWF 같은 프로레슬링 이후에는 사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가끔씩 볼 때가 있어요. 경기도 보고 또 그거에 대한 한때 이종격투기 카페인가 그런 걸로 이렇게 그런 거에서 굉장히 저 고급 분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예. 저 저도 이제 물리학을 조금 아니까 고급 분석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그런 걸 보다가 어디에 추천 영상 비슷하게 추천 영상이 아니라 그 안에서 짤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옛날인데 구하라가 복싱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이 분은 깡하고 스피드하고 힘하고 구하라 되게 말랐잖아요. 먹어도 안 찐다고 되게 구박 먹었대요. 연습생 때. 제가 지금 구하라를 전혀 모르다가 그 권투하는 모습으로 저 인상적이어서 보고 나서는 전혀 모르죠. 걸그룹을 제가 알 길이 없거든요. 근데 검색을 조금 했어요. 그래서 아 먹어도 안 찌는 스타일. 저도 먹어도 안 찌거든요. 안 찌는데 이제 막 빠르고 보기보다 힘이 세고 그리고 눈빛 보니까는 이게 그 기세가 있거든요. 이게 여자도 이제 그런 게 있겠죠. 남자도 이게 그냥 순하게 그냥 걸그룹이었다가 눈빛이 확 바뀌면은 이제 잘못 걸리면 뒤지는 거죠. 근데 근데 뭐라고 합니까? 기질이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것뿐 아니라 육상부였고 잘하더라고. 근데 오늘 하려고 하는 것은 저번에 이제 민법의 3요소 재산권과 관련해서 했잖아요. 근데 그 재산권이 가정 내에서도 일어난다고 그랬죠. 근데 오늘 통과한 법률은 법률의 가능성이 열린 거라고 봐야겠죠. 뭐냐면은 그 부양 의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모에게 상속이 안 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하는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게 길게 계류를 하다가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게 왜 길게 계류됐으며 지금 그래도 어떤 식으로 지금 좀 진행이 됐으며
또 생각해 볼 문제가 뭔지. 우리가 지금 민법 합려서 왔지. 그리고 전에 뭐 형법과 관련해서 뭐 세 자릿수, 두 자릿수 본 적 있죠? 민법은 이제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천 자릿수거든. 아니 천 자리가 아니라 네 자릿수거든요. 1000번, 1004번, 1008번 막 이래요. 근데 그거 핵심만 한번 우리 일반인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재산권 분할 문제라든지 이런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명절 때 고성 한번 지르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이게 또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알아야 될 개념은 두 개밖에 없어요. 직계, 직계 우선이라는 것. 직계가 일단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직계라고 하는 거는 위아래로 부모 자식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또 하나는 의무를 다했느냐 이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는 성문법이죠. 성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하라가 그 몇 년 동안 놓고 억울했어도 구하라가 그렇게 하고 저는 이제 그것만 봤고 그 뒤에 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나 자살이나 이런 부분은 뭐 안타깝고 그게 많이 관심이 안 갔어요. 중간에 막 그 뉴스 같은데 이런 게 있었거든요. 구하라가 되게 일찍부터 재테크를 하더라고. 강남 쪽에다가 집이나 빌딩을 사고 하는 게 조금 그걸 뭐 나쁘게 볼 것도 아니다 사실은. 속물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막 그런 뭐 또 이렇게 좀 많이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근데 뭐 그 정도밖에 이제 저는 이제 그 기억이 없고 어쨌든 주먹이 굉장히 상당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그런 스타일 싸움 잘하거든요. 깡 좋고 그 몸놀림 빠르고 그 막 우리나라의 그 전에 말했던 양대 전국구 그두 조모 씨랑 김모 씨가 둘 다 체형이 큰 체형이 아니거든요. 깡이 엄청 좋겠지. 예. 깡이랑 그리고 기본적으로 빠르고 힘이 있을 것이고. 근데 구하라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싸움 되게 잘했을 것 같다는 생각 들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이제 죽고 나서 알고 보니 엄마가 일찍 가출을 하셨더라고요. 아기 때, 애들 때. 그리고 지금 이게 그 핵심은 뭐였냐면은 우리는 이제 이 사건을 볼 때 그 스토리로 이제 우리는 듣잖아요. 근데 내가 말한 두 가지 요소, 직계 그리고 부양 이 두 가지 요소로 들으면은 일반화 시켜서 들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이 일반화된다고 추상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넓어지는 보는 시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사용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은 그런 거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대처라든지 이런 게 범위가 넓어지는 거거든요. 그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도망을 가고 구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독종이고 열심히 해서 그 어렵게 아이돌 그 연습 JYP 그쪽 가서 그 연습생 힘든 시기를 거쳐서 결국은 데뷔를 하고 그리고 엄청난 운동 능력으로 또 주목도 받고 또 뭐라고 하면 좋을까 좀 털털한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요정 같은 모습도 있고 뭐 이런 매력들이 있었다고 해요.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그냥 그 이걸 저거 그 검색해 본 걸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뒤에 거는 이제 제가 조금 그래도 아는 부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엄마가 나타나. 그 얘기 나시죠? 엄마가 나타나서 그때 재산권 분할이 문제가 되는데 오빠 입장에서는 엄마가 어떨까요? 본인과 동생을 버린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 이제 부양인 거예요. 부양을 안 했죠. 그래서 구하라가 어디 뭐 이렇게 얹혀 살면서 뭐 아주 힘든 그런 상황으로 그렇게 연습생을 이 되려고 노력을 하고 한 가정들이 있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죽고 나서는 부양 다음 뭐라고요?
직계. 직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직계는 존속과 비속이 있어요. 존속은 위쪽이에요. 즉 엄마 아빠. 비속은 아들 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직계 비속한테 상속의 우선권이 있어요. 근데 구하라는 아들 딸이 없죠. 그럼 어떻게 되죠? 순서가 직계 존속으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직계 존속에서는 엄마 아빠가 되는 거야. 근데 그때 엄마 아빠가 됐을 때 그래도 그 오누이를 키운 아빠가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의 일반 상식이고 우리가 이 구하라법이 이제 뭐 통과됐다라고 하는 의미도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이때 느끼는 그런 감정이고 그래서 청원도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청원이 10만 넘었다고 하는데 그 공통된 그런 경우는 그 연예인 가족 중에 많이 있죠. 몇 사람이 지금 떠오르는데 그 얘기 다 할 필요는 없고 중요한 거는 직계 비속과 존속의 문제인데 직계 존속에서 정말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인데 그렇게 죽고 나서 자기도 뭔가 새로운 삶을 하고 있겠지. 근데 열심히 살아서 제가 알기로 수십억 대의 재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절을 가져가려 하는 거지. 근데 아빠는 오히려 그 자식들한테 다 해주지 못했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아들한테 양도를 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 데서 우리는 그냥 사람을 느끼는 것이고 그 엄마한테서 아, 사람이 저러면 안 되지 하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몇 년째 계류가 됐어요. 계류가 된 이유는 뭐냐? 자, 우리 두 개 가지고 보는 거죠. 하나는 부양, 그 다음에는 직계. 부양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성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법률상에 이제 성문법과 이제 그 외법 그 차이, 영미권 쪽이랑 차이가 이제 나는 거죠. 부양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주관적인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가 돼서 계류가 되고 사실은 그것뿐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이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그때 복잡한 그 정파 간의 그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뒤밀린 게 있어요. 뒤밀린 게 있는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확연하잖아요. 일찍 집을 나가 애들을 내팽겨치고 일찍 집을 나간 엄마가 자기 배로 자기 배 아파서 낳은 딸이 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다가 혼자서 자수성가를 했어. 엄청 노력했을 거란 거죠. 내가 그 눈빛 복싱할 때 눈빛을 보면은 와 제가 남자였으면은 쟤하고 싸우는 거를 조금 한번 반려해봐야겠다. 그런 깡 좋은 애들이랑 싸우면은 이기기는 되게 힘들거든요. 진짜 악발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그 보기랑 다르게 그 정도 깡이 있으면은 사실 자신감이 있는 거야. 스피드나 힘에 자신감이 있는 거거든. 실제로 엄청 빠르더만. 그러니까 달리기도 잘하고 몸 놀림이 다르더라고. 그럼 미안해서라도 못 갈 것 같은데 그게 정상인데. 근데 소송으로 가는 거지. 소송으로 가서 그 몇 년 동안에 그 계류 기간이라니 막 이런 게 있다가 이번에 이건 누가 봐도 정서적으로 이게 아무리 성문법 체계라고 하지만 그래서 원래는 이것은 객관화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안 주는 그 뭐야 재산권 주는 게 그냥 합헌으로 그냥 돼버렸거든요. 몇 년 전에. 그랬다가 이번에 미루고 계류되고 하던 것이 이제 바뀐 거예요. 심사할 수 있도록. 심사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심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은 직계 존속이죠. 직계 존속이 자기가 부양하지 않은 자식의 그 재산을 갈취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국민 감정이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반대로 직계 비속의 경우는 어떤가? 이것도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볼 문제로 하나 이제 제가 여기다 남겨보는 거예요. 직계 비속에도
직계 비속은 그나마 이제 이게 있지. 부모가 재산이 있으면은 나름대로 커넥션을 계속 유지하고 아예 버리고 뭐 그러진 않잖아. 근데 제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예전에 저는 이제 뭐 강아지를 예전에 무서워해서 강아지 봉사 활동을 해본 적이 없고 그 어떤 장애인 봉사 같은 건 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목욕시키고 그러는 봉사 같은 거를 이제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보통 쓰러져 가는 집 지하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힘겹게 옷 벗기고 이렇게 저기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뭐 그거를 막 늘 하고 그랬던 거 아닙니다. 몇 번 해본 적이 있는 거. 저를 과대포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가 한 번은 갔는데 대궐 같은 집에 정말 잘 사는 집에 노부부가 그걸 신청을 했더라고. 그건 뭐냐? 자식이 자식이 부양하지 않는 거지. 부양할 필요가 없는 거지. 돈이 있으니까는 그걸로 하고. 근데 돈이 있어도 그 사람들은 실제로 뭘 시켜주고 이런 거는 돈만 가지고 되는 게 사설을 불러도 되긴 되지만은 그래도 그 제도가 있다고 하니까 자기 몸에 질환이 있고 하니까는 그거를 복지관을 통해서 그렇게 신청을 해서 했더라고. 그래서 여기 가면서 우리가 했던 말이 뭐냐면은 저하고 이제 뭐 같이 했던 뭐 친구들이 야, 이런 사람까지 우리가 봉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돈도 있고 이 정도 되면 자식들도 분명히 잘 살 거고 궁궐 같은 집이었거든요. 욕조를 보고 깜짝 놀랐어. 욕조가 막 금박이 되어 있고 막 하더라고. 근데 이거는 이제 직계 비속이 부양하지 않는 거지. 근데 지금 그게 이제 오래전이니까 이제 그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셨다면은 재산은 또 그 사람들이 받았을 거 아니야.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얘기야. 이 문제도. 그래서 부양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어려운 것은 성문법성에서 어려운 것은 어떻게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그게 이제 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세상이고 국민 감정, 어떤 공분이라든지 공적인 감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안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개별적인 사안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재검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적인 것이 최소한 직계 존속이 가로채는 거에 대해서는 열린 셈이고 직계 비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힘든 일이죠. 힘든 일인데 한번 생각은 해볼 일인 것 같아요. 배심원제라든지 이런 데라면은 그런 건 빼박일 텐데 왜냐면 우리가 같이 함께 했던 친구들이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면은 정말 힘든 그런 집안의 그런 저기 한 사람들에 대해서 봉사활동을 한 거는 하고 나서 찝찝하지가 않은데 거기를 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 막 아들 자랑을 해 또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는 이제 말이 어눌하고 한데 어눌하고 막 겁먹어 있는 상태고 뭔가 막 그런데 직계 존속에 해당하는 사람도 그 정도로 의무를 그러니까 부양이 그 정도로 이제 객관적으로 안 되면은 그것도 제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상속은 그 재산 다 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이 법이 이제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저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소급이 안 되니까 구하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소급은 안 될 거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 것이 현대 사회가 바뀌고 성문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른 요인들 특히 이제 지금은 인터넷상에서 인터넷상에 그 맹점도 있죠. 가짜 뉴스 같은 게 팍 퍼지는 거. 제가 어제 얘기했던 거, 힐러리 클린턴 얘기했던 거 이런 것도 있지만은 어떠한 불합리한 것을 딱 이렇게 던질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여론이 형성이 되고 공분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이 잡히고 이런 면도 있는 게 또 현대 사회, 디지털 사회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권 분쟁 중에서
특히 어, 부양 의무, 그리고 두 가지였죠. 하나는 직계, 존속이나 비속. 그 가로채는 거에 대해서 제한이 들어가는 방법 방향으로 지금 그 법률이 좀 수정이 됐다. 이것을 남겨봅니다. 어제랑 오늘이랑 법률에 대한 것을 제가 몇 차례 여기 찍은 적이 있는데, 생활법률을 가끔씩 이렇게 실제 우리 현실판 생활 밀착형으로 현실에서 우리가 쉽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랑 연결해서도 이렇게 찍도록 하겠습니다. 물리 같은 거는 그런 게 좀 힘들긴 하지만 IT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결해서 찍는 기술이 제가 1년 정도 하면서 조금 늘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